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랭군입니다. 오늘은 김익한 교수님 모시고 좀 메모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의 김익한 교수라고 합니다. 저는 기록을 전공해서 한 24년 정도 대학에서 기록에 대한 강의를 해온 사람이고요. 최근에는 보통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 무기예요. 삶을 살아가는 무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의 지혜랄까 그런 것을 많은 대중분들과 함께 나누려는 그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유튜브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유튜브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거인의 노트라는 책 내서 여러분들이 기록적인 삶을 살아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교수님, 이거 학과도 어려운데요. 기록 관리 학과고, 어떤 얘기 해주실까. 근데 앞에 제가 촬영하기 전에 살짝 여쭤봤는데, 하고 있는 일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그 일을 하는 취지도 너무 좋고, 또 유튜브 시작한 게 60 넘어서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유튜브를 해봐야지라는 생각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 우리가요, 엄마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의 요구에 의해서 나의 꿈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금방 예측이 되시겠습니다만, 저도 엄마의 삶을 살고,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 가서 박사학위 따고, 대학 교수 되고, 이런 삶을 쭉 살았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틈바구니에서 제가 원하는 걸 하려고 물론 애를 많이 썼죠. 그리고 대학 교수라는 직업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자유로운 직업이라서 그 안에서 나름대로 했는데요. 나이가 60이 넘어서도 결국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나의 삶을 살아보고 싶은 욕구가 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60 하나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김 교수의 세 가지라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구독도 해주시고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김 교수의 세 가지는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그런 유튜브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제가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삶을 나답게 너무 멋지게 살 수 있는데, 이 도구들을 몰라서 잘 못하시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공부법이라든지 기록법이라든지 자기 삶을 설계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어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나도 공부하고 나다운 삶을 꾸려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위한 기반 지식을 함께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야, 교수님이 엄마의 삶이라고 하니까 너무 현실적이다. 이 말 표현 자체가. 그리고 그 생각을 나누는데 그 생각을 영상으로 아예 그냥 유튜브로 기록을 해버리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고요. 근데 오늘 이제 주제는 사실 그 메모하는 습관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메모광이다. 이런 이야기도 옛날 책 보면 꼭 나오긴 하거든요. 정주영 회장님도 시작해가지고 생각날 때마다 잠들기 전에 메모장 옆에 놔뒀다 그런 얘기 있는데, 메모를 하면 정말로 효과가 좀 있을까요? 생각보다 크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안 해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가 공부를 조금 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죠. 사업을 좀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기록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메모 습관을 몸에 붙이면서 변화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메모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자기가 경험한 것, 공부한 것, 책 읽은 것, 그것이 몸에 착 붙게 되는 그런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이 결국 메모다. 이 얘기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뭔가를 듣고 공부하고 했는데 메모 안 한 사람이랑은 완전 다르다는 얘기네요. 천지차이죠. 메모를 하면요, 두 가지 효과가 나와요. 제가 아까 쭉 제 얘기를 듣다가 그렇구나 하고 메모를 한다 그랬잖아요. 요거는 엄청난 요약 작업을 하는 것인가 동시에 메모를 한가 동시에 자기식의 생각을 속으로 정리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메모란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이렇게 해놓지 않습니까? 요약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손을 움직여서 이제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렇게 저는 만년필 권하는데 이렇게 사각사각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면 메모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뇌에 팍 각인이 돼요. 각인. 그러니까 요약하고 자기화한 지식을 메모 행위를 함과 동시에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것. 이게 메모의 핵심이에요. 이걸 한 사람하고 하지 않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경험을
자기 몸속에 체화하는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당연히 천지차이의 결과가 나오겠죠. 저는 책 읽을 때 저도 예전에는 무식하게 있는 내용을 다 받아 썼거든요. 예전에는 좋은 문구를 있는 그대로 쓰고,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가 1부부터 4부까지 있으면 1부에 어떤 내용이 있었지를 한 줄로 요약하고 2부도 한 줄 요약하고, 그래서 1부부터 4부까지 한 줄 요약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또 요약하고 마지막에 점 하나를 이렇게 턱 머릿속에 넣어놓거든요. 걔를 꺼내면 이게 다 펼쳐지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게 아까 각인시키는 네. 거라는 부분에서 맞습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빠른데 생각 근육이, 안 해본 사람은 그냥 책 있는 그대로를 이걸 다 받아 적기 급급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놓고 안 보고. 그러니까 메모든 기록이든 네. 그러니까 메모는 우선 자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이렇게 뭐랄까 로우 데이터처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나중에 아까 그러니까 네 문장으로 한 다음에 네. 하나의 점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메모해 놓고 같이 있는 거 하나를 뽑는 거. 요걸 이제 기록이라고 해요. 네. 메모와 기록의 차이인데. 근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무엇인가를 흡수하면서 극단적인 요약 작업을 일단 메모를 통해서 하고, 심지어는 걔를 더 요약해서 자기 지식화한 기록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뭐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모의 원리를 그대로 지금 실천을 하신 케이스고요. 메모를 하는 거는요, 명시화한다 그래서 얘가 explicit예요. explicit고, 그 다음에 책을 읽어서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얘는 implicit예요. 그러니까 x는 밖으로 표출하는 거고, 네. im은 안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리만 아시면 되는데, 풀리는 이렇게 주름진 형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내가 이해를 했어. implicit, 이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내부로 들어간 것을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 이게 explicit인데 메모가 바로 그 행위잖아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책을 보면서 이렇게 메모를 한다고 치는데 네. 책을 보고 메모하고 네. 책을 보고 메모하고 책을 보고 메모하고 이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일단 implicit를 안 한 거잖아요. 네. 겉에서 계속 노는 거예요. 책이 머리에 살짝 들어왔다가 손가락, 머리에 살짝 들어왔다 손가락. 그렇죠. 얘는 메모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요약 작업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뇌에 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경험이나 지식이나 강의 듣는 거나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거나 얘가 우리 것이 되려면요. 일단 implicit, 자기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해라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이해한 것을 자기식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단어를 바꾸셔도 돼요. 그렇지. 그것을 explicit에서 메모하는 거. 요것만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맨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말하는 거 계속 받아 쓰고 뭐 하는 애들 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잘 못하죠. 그렇죠. 확 와닿네요. 근데 사실 이제 메모를 또 예전에 이제 메모하던 분들 보면 뭐 기억력이 나빠서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찾아보려고 하는 분도 있다고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메모하면서 좀 더 오래 기억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교수님만의 뭐 기록 방법,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한 그런 것도 좀 있을까요? 저는요, 우선 요거 하나를 주의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이게 기억이 안 날 거니까 메모해두고 나중에 기억이 안 나면 이 메모를 봐야지. 그렇게 메모하는 경우가 많죠. 라고 함과 동시에 메모하면 바로 잊어버려요. 그리고 안 보고. 네. 그게 무슨 원리냐면 대표적인 게 노래방이에요. 네, 노래방에 네. 가사가 있다는 걸 신뢰하기 때문에 가사를 다 잊어버리죠. 내비게이션 마찬가지.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알려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지리 우리 엄청 요새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똑같은 원리인데 메모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메모는 나중에 그것을 보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기억이 안 날 때 메모를 보면 기억을 반추시켜주는 효과가 없지는 않죠. 그런데 얘는 메모의 효능이 한 3번째 정도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여러분들 메모하실 때요. 메모를 내가 기억을 못할 때니까 걔를 볼 것이야 라는 목적으로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주의를 꼭 드리고 싶고요. 메모는 왜 한다고요? 앞에 말씀드렸죠. 내가 흡수한 것을 요약적으로 자기가 정리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걔를 메모를 함으로써 머리에 각인하는 거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이지 기억하지 못할 것을 다시 보기 위해서 메모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조금 우선 명확하게 해두셨으면 하고요. 제가 메모하는 습관은 기본적으로는 다 메모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아유 교수님은 아무리 메모와 기록이 전공이라도 그럼 하루 종일 메모하고 기록만 하고 사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키워드만 살살 쓰거든요. 오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찍고 나간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어. 그래서 제 사무실에 도착을 했어. 그러면 그때 저는 써둬요.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뭘 했다고 한 줄로 써줍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데 저의 하루 종일은 이 일상 기록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남아 있는 것을 저는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을 먹으러 가요. 그러면 쭉 한번 봐요. 아 맞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냥 상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한 일을 상기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미소가 보통 많이 띄어집니다. 아, 맞아.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저녁을 먹으러 걸어가요. 그때 오후에 한 일. 사실은 아침부터 제가 저녁 먹을 때까지 한 일들이 짧은 순간에 영화 보듯이 머릿속에서 싹 돌아갑니다. 자기 전에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일기를 쓰려는데 쓸 말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죠. 하루 종일이 영화 보듯이 선명하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중에서 정말 선별적으로 일기를 써요. 그러니까 정말 기록을 많이 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한 줄씩만 쓰는 이거를 해요. 얘가 이제 일상 기록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일상 기록을 하면 무엇이 달라지냐면 자기가 한 행위가 머릿속에 지금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행위가 현재 시점에 이렇게 척 달라붙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근데 그걸 어디다가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전에는 그냥 노트에다가 썼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이런 걸 좀 했으면 해서, 제가 파코첼 다이어리, 파란 코끼리들의 챌린지 다이어리라는 걸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면 검색해보면 바로 나오니까. 다이어리에다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손으로? 플래너 쓰는 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일상 기록을 쓰는 칸이 있어요. 시간이 쭉 왼쪽에 쓰여요. 그래서 그런 도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다이어리를 만들 때는 사람들이 하루에 4쪽씩은 꼭 메모를 하세요 해서 메모장을 4쪽을 붙여놔요. 그러니까 매일 계획 한 장, 그 다음에 일상 기록 한 장, 메모 4장, 6장의 메모를 하면서 살도록 이제 이렇게 제가 디자인을 해서 월간 다이어리입니다. 한국 사람들 월간 다이어리 쓰는 문화가 몸에 붙으면요. 저는 심지어는 세상이 달라진다고까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런 도구에다 쓰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어떤 포인트들은 좀 기억에 나는데 대부분 나쁜 포인트가 기억에 나요. 그래서 후회스러운 거, 그 나쁜 놈, 뭐 이런 느낌. 근데 저처럼 일상 기록을 쓰고 그것을 계속 상기하는 습관이 몸에 붙은 사람은 하루 전체가 그냥 소모되고 나는 그냥 열심히 움직였는데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느낌. 나는 누구에게 사용되는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아니고 모든 것이 누적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기록 중에 제일 특징적인 것은 일상 기록이다. 이 얘기를 전하고 싶고요. 누구나 할 수 있겠네요. 이거 하루만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달라져요. 이거는 뭐 소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하니까 보고 자기가 느끼고 한 것을.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일상 기록을 씁니다. 네. 출근할 때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수에 역광이 이렇게 비쳤어요. 그랬더니 나뭇잎이 반짝반짝 빛나. 사무실에 도착한 다음에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러면 8시 40분. 짧게. 가로수, 나뭇잎과의 대화. 이렇게. 아. 버스를 탔는데 약간 10,000원인데 어떤 할머니 분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버스를 탔어요.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8시 50분 버스 10,000원. 할머니 장바구니. 성실함의 아름다움. 이렇게. 그러니까 자신의 감상까지도 써놓을 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하면 하루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시점에 이렇게 붙어 옵니다. 과거가 흩어져 버리고 소모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에 굉장히 강렬하게 감각으로 남아있게 돼요. 물론 3년 지나면 잊어버리죠. 아니에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감각하면서 살고 그렇게 과거를 현재에 붙이면서 산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잠재성이라고 그래요. 버추얼리티라고 하죠. 이게 몸 안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한 포인트를 찍어놓고 머릿속으로 생각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펼치면 쭉쭉 펼쳐진다 그랬죠. 얘가 생각의 익스플리시트의 대표격인데 3년 후에 아까 얘기한 나뭇잎이나 장바구니에 든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얘가 어떤 계기가 돼서 머릿속에서 생각이 펼쳐지게 되면 3년 전의 감각이 쭉 살아나요.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야. 아이디어가 기가 막힌 사람, 생각이 깊은 사람, 묘사할 것이 많은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 이 모두는요, 기록과 생각의 상호작용을 반복적으로 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대단한 글을 쓸 필요도 없고 엄청난 문장을 써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상 본 것들을 함축적으로 짧게 쓰면 되니까 누구나 네. 할 수 있고 네. 또 좋은 게 제가 그 책을 읽었을 때는 그 많은 텍스트를 300페이지 되는 것을 어떻게 줄일까 고민이었는데 얘는 그 물리적인 텍스트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이 그냥 달라붙어 버리네요. 야, 시공간이 그냥 같이 달라붙어 버리는구나. 이거를요, 큰 의미가 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발터 베냐민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그 멋진 사람이니까 메모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예술계에서는 엄청 유명하죠.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이라는 아주 유명한 글을 쓴 분이라서. 그런데 더 훌륭한 게 이제 기억론인데요. 이분이 네. 쓰는 용어 중에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메시아는 이 영겁의 시간을 살잖아요. 아. 우리는 100년 살고. 네. 그러니까 메시아는 시간이 이렇게 응축돼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메시아가 저를 보면, 전봉준 장군? 김익환의 형님. 이렇게. 아. 이순신 장군? 김익환의 작은아버지. 뭐 이런 느낌으로 신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메시아적 시간관이라는 거는 이렇게 응축된 시간의 개념을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메시아적 시간관인데요. 우리가 기록을 하고 상기하고 영화 보듯이 계속 생각하고 하면 생각 능력이 비약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삶을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살게 돼 있어요. 멜터 베냐민이 인류에게 주장한 것 중에 하나가 인류여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살아라. 이런 대박이다. 얘기를 했었죠. 진짜 급이 다르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요만한 일 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그거를 확대해가지고 시간을 무한대로 늘리거든요. 요만한 걱정거리 하나를. 거꾸로죠. 이게 완전 정반대네요. 그 사람은. 네. 이 메시아적 시간관이랑 완전 정반대네요. 네. 당연히 결과는 완전 다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전략적 인간이 되려면 결국은 메시아적 시간관을 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험들이나 지식이 네. 다 몸에 잠재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테시스라 그러죠. 걔를 종합하고 융합해서 네. 걔를 끄집어내면 걔가 아이디어가 되고 일을 잘 처리하는 능력이 되고 이제 그런 세계인 거죠. 요즘은 이렇게 뭐 블로그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너무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도 너무너무 쉬운 차이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남한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블로그를 쓰시는 분들. 오늘 뭐 맛있는 거 점심 먹었어요. 가족이랑 하면서 또 사진이랑 이렇게 막 하는 분들 있죠. 내가 맛있는 걸 먹었어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얘를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하고요. 이 감흥 또는 이런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들 되게 맛있고 행복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동전의 양면으로 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나눔입니다. 그게 이타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에게 기억이 안 남습니다. 그런데 남과 나누려고 하는 거 있죠. 얘는 기억이 나요. 제가 앞부분에 이 선생님이란 분이 자기가 거인이 됐다는 얘기를 예로 들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메모와 기록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걸 느꼈으니까 거인이 되는 거를 느꼈다고 했죠. 내가 공부한 것인데 또는 내가 경험한 것인데 얘를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 네. 그래서 블로그를 썼어요. 얘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그 이 선생님이 경험한 것인데 카드를 쓴 다음에 이것을 사람들 5명이 모여서 발표를 해요.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려는 마음으로 발표를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하거든요. 얘를 몇 번 경험하시면 그게 완전히 자기게 돼요. 자,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 된 새로운 지식 또는 어디 놀러 가가지고 너무너무나 멋진 풍광, 얘를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나누려는 마음으로 글을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깊은 자기 것이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SNS 적극적으로 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반대의 마음으로 하시면 이것도 소모적이 돼요. 제가 최근에 아웃풋 법칙 책 썼는데 거기 나온 이야기랑 거의 이타심 똑같은 이야기긴 해서 좀 소름 끼치긴 합니다. 근데 요즘은 디지털 세대잖아요.
메모할 때도 뭐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세요? 손으로 꼭 쓰는 거랑 디지털을 활용하는 거랑? 저는 그것은 기본적으로는 취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 문방 모으고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아날로그를 많이 쓰죠. 그리고 뭐 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디지털 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건 취향 문제예요. 그런데 역시 요 사각사각 이것이 뇌에 각인시키는 좀 강점이 있고 그런데 둘 다 저는 병행해서 쓰시기를 개인적으로 권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다이어리는 이제 백팩에 넣어가지고 다니니까 백팩을 안 가지고 움직였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기록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는 그냥 핸드폰에 메모장을 이용합니다. 제일 심플한 거. 뭐 여러 소프트웨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도화된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쓰셔도 물론 좋고 저처럼 메모장을 쓰셔도 좋고 어떤 분은 뭐 카톡이나 텔레그램에 나에게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메모해 두셔도 전혀 상관없어요. 무엇으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제 여태까지 메모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을 저는 별도로 해요. 그러니까 어떤 기록? 하루가 쭉 지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머릿속에 제가 남아있죠. 제 경험과 제 지식들이. 그중에 이거 되게 중요하겠는데 얘는 노트북을 펴니다. 노트북을 보면 거기에 제 지식 기록 노트 또는 뭐 대화 기록 노트 이런 파일들이 있어요. 한 달에 파일 하나를 씁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일이 됐잖아요. 지금 6월 1일이 지났는데, 그래서 6월 1일이 되면 새 파일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2023년 이제 2306 이렇게 파일 이름. 그 다음에 지식 기록 이렇게 써놔요. 그게 파일 이름이에요. 아래 한글로 그냥 합니다. 뭐 별거 안 써요. 그렇게 하고 매일 얘는 엑기스야. 얘는 정말 너무 좋아. 하는 것들은 아래 한글에 쳐놔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아날로그를 주로 쓰고 가끔 이제 핸드폰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가지씩 꼭 기록을 남겨놔요. 대화한 것에서 얻어진 아주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인사이트야. 얘는 제가 노트북을 펴고 아래 한글에다가 2306 대화 기록이라는 파일이죠. 거기다가 쳐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정말 엑기스가 되는 것들은 뇌에 팍팍팍팍 각인이 돼서 완전히 자 있게 돼요. 심지어 저는 뭘 하냐면요. 토요일 5시가 되면 아무도 제 방에 안 들어와요. 우리 식구들이 제가 되게 오래된 습관이기 때문에. 기록의 시간이에요. 토요일요? 매주 토요일 날 5시가 되면 저녁 먹기 전까지 한 1시간 정도. 제가 일주일 동안 한 기록들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나열이 쓴 것도 그냥 심심풀이. 뭔가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걔를 보면 생각이 다시 떠오르기 때문에 제가 빙긋빙긋 웃고 있어요. 제가 아래 한글에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지식기록이라든지 대화기록이라든지 일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따로 정리를 하거든요. 걔를 다시 쳐다봅니다. 그러면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게 빠졌네 하는 걸 좀 추가하게 돼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토요일 날 기록의 시간 때문에 저는 제 기록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고 그것을 상기하거든요. 아까 제가 아침이 현재 시점에 이렇게 착 붙는다. 메시아적 시간관 얘기했잖아요. 저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기록의 시간을 가지면 일주일이 붙겠네요. 주 단위로. 그렇습니다. 야, 기록을 들춰볼 생각은 제가 못했네요. 왜냐면 메모를 막 쌓기는 진짜 많이 쌓는데 메모를 많이 기록해 떠오르니까. 놓으시면요. 또 차원이 달라집니다. 근데 이제 생판 메모를 안 하던 사람이 메모의 중요성을 얘기했을 때 또 똑같은 삶을 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습관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좋은 메모를 좀 습관을 들 수 있도록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께 꼭 시도해 보시길 권하는 게요.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욕심이 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권하는데요. 아침에 플래닝 기록을 써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어. 막 너무 늦게 일어나서 허둥허둥 출근을 했어. 또는 허둥허둥 뭐 직장에 없으신 분들은 뭐 어디에 가서 공부를 시작했어. 자리에 앉았어. 하루를 시작하는 타임 있지 않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최고입니다. 다이어리를 펴고 아침에 계획을 써보는 거예요. 그런데 계획을 왜 초등학교 때 방학 때 되면은 그 계획표 짜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시간 쓰고 뭐 할 거, 시간 쓰고 뭐 할 거. 얘는 완전 꽝입니다. 그렇죠. 얘를 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점심때가 되잖아요. 나 역시 안 돼.
왜냐면 아침에 계획한 걸 틀림없이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우리에게 방향성을 정해주는 것이지 우리를 속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계획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꼭 이해하시기 바라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제일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나 떠올립니다. 그냥. 걔를 떠올리면요, 줄줄 이렇게 다른 생각들이 쫓아와요. 그래서 오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한 개도 좋고 두 개도 좋고, 오후에 한 개 정도. 오후에는 시간이 길다고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후에는 졸리기도 하고 좀 이렇게 천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시간대거든요. 오전은 열심히 살아셔야 돼요. 아침을 제일 열심히 살아야 돼요. 밤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쉬는 날, 시간이잖아요. 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죠. 또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주로 밤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 한 개, 오전에 한두 개, 오후에 한 개, 밤에 두 개. 요 정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신 다음에 걔를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서 시간 쓰지 말고 아이템만 써놓아요. 요 메모를 시작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조금 설득적이지 않아요? 나도 그런 계획 세워보고 싶어.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러면 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계획 기록을 여러분들 꼭 아침에 써보시는 습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트리거처럼 자기가 그러니까 메모를 하는 것을 시작을 해야 그 다음 단계에 여러 종류의 기록들, 메모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것은 아침에 쓰는 플래닝, 계획 기록, 얘를 메모로 한번 해보시길 꼭 권해요. 근데 벌써 몇 가지 그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방금 아침 플래닝도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때 이제 시간 단위로 뭐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원생 하나 정해가지고 맞습니다. 좀 오전에 하나, 뭐 저녁에 한두 개 정도 하면 좋겠다 했고, 그보다 조금 더 쉬운 거는 또 일상을 기록하는 것도 이것도 맞습니다. 습관 만들 때 부담 없이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일상 기록을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형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 잊어버려요. 제 얘기를 들을 때는 그거 기가 막힌 방법이네. 어렵지도 않네. 그런데 뭘 하고 다이어리를 펴는 습관, 얘가 안 들면요. 그렇지. 뭘 하고 잊어버려요. 그거지. 다이어리를 펴는 습관까지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행위까지가 중요해요. 그거만 되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기록형 인간이 돼요. 저도 맨날 주말에서 어려운 게 주말에 소파에 은근히 이제 아이들이 같이 있으니까 제 서재 가면 너무 공부만 해야 되니까 웬만하면 거실에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제 방에 있는 아이패드를 꼭 거실 소파에 갖고 오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랑 이야기하다가 바로 메모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없으면 그걸 놓쳐버리니까. 맞아요. 이게 갖고 왔냐 안 갖고 왔냐가 잘 크더라고요. 제가 아까 말한 다이어리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이제 제가 만든 파코스찬 다이어리라는 걸 쓰는데 그 월간 다이어리니까 칸이 많잖아요. 그래서 걔는 항상 들고 다니는 걸 원칙으로 해요. 그래야 무엇을 하고 다이어리를 펼 수 있습니다. 다이어리가 또 예쁘면은 또 들고 다니는 맛이 좀 있긴 하겠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더 쓰고 싶고. 그럼 혹시 뭐 잘못된 메모 습관 이런 것도 있을까요? 잘못된 메모 습관의 대표격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이어리 덕후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도 덕후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같은 것도 예쁘게 붙이고 동물 모양도 붙이고 예쁘게 꾸며요. 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쓴 메모를 다시 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효과가 있고요. 스티커 붙이면서 한 번 더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색연필을 쓰는데 색연필로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주황색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좀 확실히 중요한 거는 초록색, 조금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건 노란색. 이렇게 저는 다이어리를 색연필로 이렇게 꾸밉니다. 근데 꾸미는 과정에서 한 번 더 보니까 더 각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총량이 엑기스만 탁탁탁탁 들어있어서 총량이 적어야 돼요. 그런데 메모를 하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글을 쓸 발상이 생겼어. 글감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글감 키워드 쓰고 거기에 요 내용도 있고 요 내용도 있고 요 내용도 있고 하면 좋겠네 하고 한 번에 든 발상을 간단하게 메모해 놓고 덮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메모를 시작하면 꾸역꾸역 끝까지 쓰세요. 그러니까 글감 같으면 글감 제목, 가제목이죠. 그 다음에 글감의 하위 키워드 한 3개? 거기까지가 제가 보기엔 맥시멈인데 얘를 한 1시간 붙잡고 앉아있으면서 거의 글에 준하는 것들을 한꺼번에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요거는 메모 덕후분들이 많이 하시는 우인데요. 잘못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 무리해서 메모해 놓은 것에 자기의 글이 속박되게 돼요.
그래서 3개만 써놓고 한참 놓으세요. 또는 다른 일을 하세요. 다른 일을 하다가 일상 기록 쓰려면은 다시 다이어리를 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까 글감으로 생각했던 키워드 3개, 요건 아닌 것 같아. 지우고 그 옆에 새로운 걸 써놓고. 이렇게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할 때 여러분들이 꼭 한 가지 주의할 점을 하나만 정한다면 네. 많이 한꺼번에 쓰지 말 것. 메모라는 것은 조금 쓰고 닫고, 조금 쓰고 닫고, 시간이 지나면 조금 쓴 걸 다시 보고 고치기도 하고 닫고, 생략률을 표시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텀에 적게 쓰는 것이 메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언은 너무 좋은데요. 그래야 하기도 쉬워요. 네. 근데 하기도 쉽지만 나중에 그때 이 복귀 작업을 한다 했는데 복귀를 하려 했는데 앞에 거를 길게 써두면 안 보죠. 이게 안 붙어지고 보지도 않고 네, 맞습니다. 심지어 그 아이디어가 글에 속박된다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저 공감을 맞아요.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책 쓰고 할 때 그런 현상이 계속 생기잖아요. 사실은 책의 내용이 알차고 정말 꽉꽉 채워서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류의 책을 쓰려면 네. 메모로 큰 얼개를 짜고 걔를 반복해서 고쳐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메모를 꽉 글 쓰듯이 써놓으면 절대로 못 고쳐요. 못 고치죠. 그게 이제 속박된다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교수님이랑 진짜 이 메모 이 키워드 하나 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이 시간 너무 즐겁고요. 그리고 이 즐거움을 다른 분들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도 강하게 드는 시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제가 근데 한 가지는 그래도 이제 후반부입니다만은 좀 추가적으로 꼭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구상 기록이라고 칭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네. 그러면 만나기 좀 숙달이 된 분은 5분 전으로 충분합니다. 숙달이 안 된 분은 한 10분 전에 그것을 이제 해주시면 좋은데 이것도 일단 뭔가 이벤트를 하기 전에 10분 전 또는 5분 전에 다이어리를 편다. 이게 이제 돼야 물론 가능한 겁니다. 뭘 하는 거냐면 내가 누구를 만나기로 했어. 그러면 사람 이름을 써요.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한다는 건 목적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적을 써봅니다. 키워드로 간단하게. 네. 내가 그 사람을 왜 만나지? 물건 팔기 위해서. 이렇게. 네.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점에 내가 신경을 쓰면은, 성공적으로 잘할 것 같아. 이 핵심 성공 요인이라고 Critical Success Factors, 네. CSF라고 보통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에 주의할 것인가를 메모를 해봐. 근데 모든 일은 프로세스로 진행되잖아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서 처음엔 어떻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는 어떻고, 세 번째는 어떻고, 이렇게 써봐. 네. 제일 마지막엔 아웃풋을 꼭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이분한테 목적은 물건을 파는 것인데, 물건 얘기는 하지 않고 악수만 하고 헤어져야지 공감이 아웃풋인 거예요. 요렇게 쓰는 걸 구상기록이라고 그래요.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공부를 할 거야, 45분 동안. 마찬가지로 5분 전에 이 45분 공부의 목적은 뭐지 써보고요. 이 공부를 할 때 핵심 성공 요인은 뭘까? 집중일까? 아니야, 리듬감이야.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공부 45분 동안 하는데, 3개로 나누면은, 요 단락하고 요 단락, 이렇게 프로세스를 써보고, 아웃풋은 뭐지? 공부를 할 때 내가 메모를 6줄 쓰는 게 아웃풋이야. 이렇게. 얘를 미리 써보시는 거예요. 공부 같으면 예습에 해당하겠죠. 얘를 이 기록을 쓰시는 분은, 이게 하루에 많이 할 때는 5번 이상 쓰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일주일 한다고 쳐보세요. 5번 쓰고 일주일 썼으면 5일치고 열흘 하면 250번. 네. 계산이 안 되죠. 그 다음에는 이 반복 구상 기록을 쓰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행위가 어떻게 정돈되고 전략적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 구상 기록의 습관은요, 우리를 무엇을 하든 성공률을 높여줘요. 왜? 전략적 인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구상 기록의 효능에 대해서 꼭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도 조금 편한 분들을 만날 때는 이걸 안 하는데 저보다 연배가 좀 많거나 조금은 제가 조금 불편하거나 사람 너무 좋으신 분이지만 그런 분을 만날 때는 딱 만나기 전에 이렇게까지 체계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만나서 초반에 어떻게 조금 칭찬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결국은 어떤 키워드는 내가 꼭 얘기를 좀 해야 될까? 그런 것들 조금 정리해보곤 하거든요. 너무 선물이라든지. 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이렇게 확
제대로 이걸 체계를 잡으면 후상 기록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네, 오늘 좀 맞습니다. 많이 또 느꼈습니다. 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권씩 한 250쪽이나 300쪽은 내가 쓸 거야. 이게 나의 습관이야. 해서 월간 네. 다이어리를 여러분들이 첫 달은 안 돼요. 첫 달은 막 듬성듬성 씁니다. 습관이 안 되니까. 한 3달 하셔서 한 250쪽 다이어리를 매월 꽉 채우는 사람이 됐다. 이거는 정말이에요. 다이어리 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한 달이 이렇게 압축돼 있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전략적인 인간이 되죠. 그리고 빈 공간이, 뇌에 빈 공간이 많아서 2월달, 3월달, 4월달이 다 와도 빈 공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마치 정리정돈을 잘 해놓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회에 월간 다이어리 쓰기 운동 같은 걸 정말 하고 싶은 거예요. 아, 오늘 메모에 대한 거의 뭐 끝판왕을 만나가지고, 네. 아마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메모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다는 힌트 많이 얻었을 것 같습니다.